근데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풀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그냥 문제랑 해설을 이해하는 데만 모든 힘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의 사설 문제를 풀면서 좀 털리고 실력을 올린 다음에 기출문제를 들어가라는 거지. 이것이 수학이다.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오늘은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기출문제가 수능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건 다들 알지? 근데 N수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회독을 한 다음에 수능 때 개 조진 성적을 받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혹시 이제 고3 현역 친구들 중에서 나 이제 고3이니까 기출 존나 조져야지 하면서 기출문제 회독만 하면은 이게 점수가 조져질 테니까 오늘 영상 잘 보자. 내가 헤일스터디나 논리학원 전개를 가르치는 컨텐츠에서 기출을 뭐 늦게 보거나 잘 안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출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평행도 모르고 분수 계산도 모르는 애들한테 기출을 들이미는 게 멍청한 거지. 이게 많은 친구들이 기출만 보면은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출 만능론자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기출만 많이 보면은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도 고3 때 기출만 그렇게 보다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이 6등급이 나온 거고, 난 그걸 경계하는 거지. 당연히 기출은 중요한 거야. 근데 보통 기출문제 풀면서 실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풀기만 하고 넘기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하니까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건데, 왜 그런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수학이다. 내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기출을 회독시키는 사람들은 기출을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기출 회독이라는 공법이 왜 메이저한 공법이 됐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회독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서 찾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점수가 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낮은 등급에서 성적을 올린 적이 없고 원래 수학을 잘하던 사람들은 기출 회독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해서 점수 올렸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키는 경우가 많지. 하여튼 공부를 못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 방식에 의문을 가져. 그래서 노베이스 성적 올려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 자, 이런데 경험만 가지고 말하면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 기출 회독이 왜 효과가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일단 기출 회독을 해가지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 문제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지 내 수학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고3 때 딱 이랬거든.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보면은 그 기출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몇 년도 몇 번이다 이것까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그게 기억이다. 그래서 그 문제 풀 수가 있지. 근데 이거 진짜 기억으로 푼다는 거지. 센 수학황이라는 인터넷 밈 본 적 있니? 이게 답지 외워가지고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을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는데, 그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대신에 쌤이 아니라 기출을 보면서 그 답들을 다 외웠다는 거지. 그 풀이 과정에서 왜 이런 풀이가 나왔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야. 수능에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것도 아니고,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그 능력은 기출 반복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써야 키워지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기출 회독이 의미가 있냐? 그 친구들도 회독하면 문제에 익숙해지긴 해.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 그걸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회독을 하면서도 공부가 된다는 거지. 우린 뭐 그런 애들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고, 여기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그냥 전 과목 잘하는 애들 있잖아. 반에서 항상 3등 안에 드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지. 보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두 번째 이유는 기출문제는 분석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끝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기출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경험으로 푸는 것밖에 안 되겠지? 아니 그걸 반복해서 해독해봤자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어차피 그냥 풀기만 하는 거면은 기출이 왜 엔제 같은 사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냐고. 기출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물론 다른 문제를 볼 때처럼 그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걸 생각하고, 그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응용이 됐는지, 어떤 개념이 섞였는지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내 약점을 파악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답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 못한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음에는 해결이 가능하게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답을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풀이 방법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인 이야기고, 기출문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기출문제라는 거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잖아. 수능을 주관하는. 그럼 평가원에서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을 많이 엮는지, 어떤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응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건데, 그런 내용들도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만약에 반복해서 푼다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 자, 정확한 방법을 알려줄게. 자, 먼저 문제풀이 방법.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보통 너희가 수학 공부할 때 무조건 답을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두거든. 그거는 솔직히 얘들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틀리면 혼나서 그런 거지, 너네가 수학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답 맞추는 게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 너희가 수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해. 문제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음에는 그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형을 암기하고
그 암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뇌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문제 틀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니 문제 맞추는 게 쉬우면은 왜 공부를 하겠어. 그리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암기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의 공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뭐가 다르냐. 일단 기출은 출제 의도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너네 지금 못해.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배워진다고.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 문제를 냈을까를 질문을 계속 해봐야 돼. 문제에다가.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확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수능이 굉장히 일관적인 시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단원당 문제수도 사실 매년 비슷하고 나오는 유형도 비슷한 유형들이 많지. 사실 그런 문제들은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다 맞춰야 돼. 결국 성적을 좌우하는 거는 매번 나오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섞여 있는 준킬러 이상의 문제인데 기출에서 그런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이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개념이 이렇게 쓰일 때, 이렇게 응용되어 있을 때 내가 많이 틀리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너네 스스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출제한 의도, 기출을 분석한다. 이런 공부가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발상노트 활용하라고 내가 항상 하고 있는데 얘들아 발상노트가 진짜 중요한 공부거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틀린 문제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거고 기출 문제에서는 내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좀 포인트대로 눈에 띄게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리고 맞춤 문제에 대해서도 답지에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으면은 그 풀이도 정리하는 게 좋아.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게 요즘 수능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발사노트에다가 기출 문제를 적어두면은 회독이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지지. 그냥 발사노트만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틀린 내용만 보면 되는 거잖아. 회독이라는 걸 결국 내가 맞은 것도 푸는 건데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만 적어둔 발사노트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은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기출문제를 활용한 학습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건 내 실제 수강생한테도 이렇게 시키고 있어. 일단 기본적인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개념 공부하면서 유형 문제 좀 한 번씩 풀잖아. 그때 같이 푸는 거야. 애초에 난이도 자체가 똑같고 너네가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 2점, 3점짜리 문제로 분석할 게 없어. 그냥 개념 공부할 때 같이 떼버리는 거지. 물론 거기에서도 모르는 발상이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너네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 너네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 좀 사가지고 한 번에도 다 풀어본 적 있니? 없을걸? 왜냐면 그게 애초에 한 번에 푸는 문제집이 아니야. 아니 얘들아 이상하지 않니?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초반, 중반, 준킬러, 킬러까지 쭉 다 있는데 그걸 쭉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쭉 풀면서 킬러 문제까지 푸는 실력이다? 걔는 그냥 재능충인 거지. 그런 애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2점짜리 쉬워. 3점짜리 4점짜리 초반 거기부터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만의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념을 돌리면서 2점짜리, 3점짜리를 풀고 이제 4점짜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형 문제집이나 3점짜리 문제들이랑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그냥 바로 기출문제 3점짜리 들어가서 머리 깨지면서 공부하는 거. 자, 두 번째, 사전 난이도의 사설 문제들을 풀면서 난이도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야. 머리 깨지면서야. 머리 깨지면서 난이도에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야. 나는 이 시기에 사설 문제들을 보면서 머리가 좀 깨져가면서 그 난이도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4점짜리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 아니 이게 뭘 하던 4점짜리 문제들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도 개 털릴 거야. 근데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풀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그냥 문제랑 해설을 이해하는 데만 모든 힘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의 사설 문제를 풀면서 좀 털리고 실력을 올린 다음에 기출문제를 들어가라는 거지. 그런 목적에서 만든 책이 나무 엠말 쓸 때기도 해. 기출을 풀고 엔젤에 들어가기 전에 풀거나 기출을 풀기 전에 풀면은 좋은 책이라는 거지. 당연히 머리는 깨질 거야. 근데도 그 머리 깨지는 거는 해야 되는 공부라는 거지. 이렇게 기출을 공부해가지고 4점짜리 중반까지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2등급 턱걸이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때도 준킬러 킬러 문제 푸는 거 어려워. 이때까지 했던 일반적인 4점짜리 문제랑 준킬러 킬러 문제는 또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때도 마찬가지야. 기출 문제에 나온 준킬러 킬러 문제 풀면서 머리를 박아보던지 대가리 깨지면서 공부해보던지 아니면 좀 고난도 엔젤 풀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가던지. 자, 이렇게 기출을 난이도별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 기출 분석 방법, 발상노트 활용 이런 것들을 잘 쓰면서 계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계획을 세울 때도 대충 하루에 몇 문제씩 풀자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왜냐면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하루에도 많이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개수가 줄어드는데 문제 개수가 줄어드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매일 일정한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진도 너네 스스로 체크하고 계속 수학 공부에 대한 피드백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너네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약점을 고쳐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들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기출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니까 너네 실력에 맞는 기출을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풀고 난 다음에 발상노트 작성해서 실수의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점차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실력을 잘 쌓아보자. 그러면 수능에서 기출문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만큼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줘. 그럼 지금까지 땅원쌤이었어.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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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